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이 저널클럽에서 발표를 하게 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박인규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Mechanically Induced Shape Morphing for 3D and Hierarchical Nanostructures 입니다. 기계적인 자극 및 변형을 통해서 3차원 혹은 계층 형태의 나노 구조를 제작하고 이를 전기회로, 센서, 에너지 소자 등에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첫째로 기계적 자극을 이용한 3차원 나노 구조 및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적 자극을 이용한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 및 트라이버 일렉트릭 발전기에 대해 소개드리고, 결론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성과는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나노스케일 3D-dimensional fabrication based on mechanically guided assembly입니다. 본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박사를 받은 안준성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기계연구원의 정준호 박사님과 카이스트의 박인규 교수가 공동 교신제자로 참여하였으며, 그 외 많은 학생과 연구원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본 발표의 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 및 기계적 자극 기반 공정의 확장성을 더 설명드리고자 후반부에는 최근 나노에너지에 발표된 3차원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 구조는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성질 등 다양한 물성들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표면 플라즈마 효과, 낮은 녹는 점, 높은 경도, 큰 부피대 면적비, 높은 화학 반응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구조의 물성을 이용해서 광학 디바이스, 에너지 발전 소자, 바이오센서, 위조 방식 패턴 등 다양한 공학적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노 구조를 제작하는 방법은 전자빔 리소그래피, 포커스 아이언빔 리소그래피, 멀티포톤 리소그래피 등의 직렬적인 패터닝 방법과 광학 리소그래피,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그리고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 등 병렬적인 패터닝 방법이 있습니다. 직렬적인 방법은 다양한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스루풋이 낮고 공정이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 병렬적인 방법은 스루풋이 높고 공정이 저렴하지만 다양한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병렬적으로 패턴된 구조물에 기계적인 자극이나 혹은 열적인 자극 외에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여러가지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방법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계적 혹은 열적 자극을 통한 3차원 구조화는 기존의 메소스케일 혹은 마이크로스케일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나노스케일에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저희 연구그룹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하이 스루풋 병렬 나노 패터닝 공정인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나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을 이용해 2차원 나노 패턴을 제작하고, 그 이후에 기계적인 자극,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압축 응력을 이용해서 버클링이나 혹은 링클링을 유도함으로써
3차원 나노 구조 및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3차원 버클링 구조를 이용해서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고,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슈퍼하이드로포빅, 즉 초발수성이 우수한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인 트라이보 일렉트릭 나노 제너레이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계적인 자극을 이용한 3차원 나노 구조 제작 및 이를 이용한 스트레쳐블 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반적인 2D 프린팅 공정 후에 여러가지 자극을 통한 쉐이프 모핑을 구현해서 처음과 다른 3D 형상을 만드는 다양한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린팅된 구조의 형상을 매우 복잡하게 변형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분야에 응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극으로는 기계적인 자극, 열적인 자극, 자기장을 통한 자극, 전기장을 통한 자극, 빛을 비추어가지고 광학적인 자극을 주거나 혹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자극을 통해서 3D 쉐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4D 프린팅이라고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기계적인 자극을 이용한 쉐이프 모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압축응력을 통한 버클링 현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2D 패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하고 도너 기판에 형성을 시킵니다. 여기서 도너 기판이라 하면은 맨 처음 패턴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타겟을 하는 소자가 최종적으로 제작될 기판에 어떤 패턴을 전사하기 위해서 맨 먼저 초기에 만들어지는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위한 초기 패턴이 형성되는 기판을 도너 기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D 패턴을 먼저 도너 기판에 형성시키고 리시버 기판을 일정한 방향 그리고 크기로 잡아당겨서 텐사일 스트레인이 걸린 상태에서 2D 패턴을 선택적인 위치에 접합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패턴이 다 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앵커링이 되는 특정한 위치를 선택적으로 접합을 시켜야 그 이후에 3D 버클링에 의한 3D 쉐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위치에 접합을 만들어낸 이후에 리시버 기판에 걸려있던 인장을 풀어주면서 여기에 발생되는 구조의 버클링 현상을 이용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쉽게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고요. 방막 구조를 제작하기 쉽고 가역적인 형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활용한 스트레쳐블 3D 일렉트로닉스나 생체 모사 소자 그리고 물리 센서 등 다양한 응용들이 최근 활발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방법은 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작게는 마이크로 스케일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요. 그 이유로는 나노 스케일 구조의 경우는 우선 리시버 기판에 선택적인 접합을 강인하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고요. 도너 기판으로부터 리시버 기판으로 서스펜드된 구조를 트랜스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나노스케일 구조를 리시버 기판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강인하게 본딩할 수 있는 매우 얇은 어디시브를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나노스케일의 3D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을 함으로써 기존에 달성하기 어려웠던 나노스케일의 3차원 구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시버 기판에 매우 얇고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어디시브는 APS1이라는 이 APS1의 분자 이름은 풀네임은 여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고요. 이 물질을 얇게 코팅을 한 다음에 타겟 물질과 리시버 기판 사이에 코밸런트 반딩, 즉 공유 결합을 통해서 강한 본딩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도너 기판, 즉 이 패턴을 제공해주는 기판에 이 나노 패턴이 형성된 다음에 이 형성된 몰드에 적절한 시간 동안 플라즈마 에칭을 가함으로써 타겟 물질과 도너 기판 사이의 결합력을 약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노 패턴된 몰드는 외부에서 플라즈마 에칭을 가해주면서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패턴 아래쪽에 있는 이 도너 기판의 몰드가 언더컷 에칭이 되면서 이 도너 기판과 타겟 물질의 결합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케일 패턴된 리시버 기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장을 가합니다. 이 인장을 가하면은 이후에 인장을 가한 다음에 트랜스포를 하고 나서 릴리스를 하면은 이런 버클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인장한 상태에서 이 돌출된 부위에 타겟 머티리얼의 선택적인 접합을 통해서 패턴을 성공적으로 트랜스퍼합니다. 이후에 초기에 걸렸던 이 프리스트레인을 릴리스를 하면은 트랜스퍼드 나노 패턴들이 2차원에서 3차원 구조로 버클링이 되면서 3차원 나노 구조물이 형성이 되게 되는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공정에서 타겟 머티리얼과 리시버 기판 사이의 어디전 레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S1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10나노미터 이하의 아주 얇은 두께를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타겟 물질과 PDMS 쪽에 혹은 기타 스트레쳐블한 일레스터 기판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서 형성된 하이드록실기와 반응해서 코밸런트 반딩을 형성함으로써 타겟 물질과 리시버 기판 사이를 강인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쉽게 트랜스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도너 기판에 있는 나노 패턴된 몰드에 플라즈마 에칭을 가함으로써 타겟 머티리얼 아래쪽에 있는 몰드 물질을 언더컷 에칭을 함으로써 도너 기판과 타겟 머티리얼 사이의 어디전을 약화시켜서 트랜스퍼를 쉽게 한다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 도너 기판에 있는 패턴은 위에 이 타겟 머티리얼의 선폭과 동일한 폭을 가지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플라즈마 에칭을 하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영역이 에칭이 되어 들어가면서 이 도너 기판과 타겟 머티리얼의 이 패턴의 이 면적이 접촉하고 있는 면적을 줄임으로써 이 트랜스퍼 과정에서 도너 기판과 타겟 물질 사이에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리시버 기판으로 이 패턴이 잘 전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소재의 패턴을 쉽게 전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리시버 기판에 오토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APS1을 코팅했을 때 그런 조건을 하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 오토플라즈마 처리 그리고 APS1을 사용하면은 플랫한 형상의 기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케일의 트렌치가 존재하는 이 기판에서도 페일리어 없이 대면적 영역에서 트랜스퍼가 잘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PUA 몰드와 같은 이 도너 기판에 타겟 물질을 데포지션 하고요. 오토 플라즈마를 통해서
타겟 물질에 하이드록실 그룹을 형성시킨과 동시에 몰드를 언더컷 에칭함으로써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도너 서브스트레이트과는 굉장히 약한 본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DMS와 같은 리시버 서브스트레이트에 APS1을 스핀 코팅한 다음에 텐사일 스트레인을 가해주고 도너 기판에서 리시버 기판으로 강인한 이 나노 패턴의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시버 기판에 걸려있던 텐사일 스트레인을 풀어주면서 버클링에서 3차 나노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클링어에서 3차원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버클링의 형상, 즉 버클링의 방향이나 크기, 그리고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리시버 기판의 필러나 트렌치 부분에 가해지는 텐사일 스트레인의 크기와 필러 부위의 어떤 폭 등에 의해서 쉽게 제어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먼저 리시버 기판의 필러나 트렌치 부분의 높이 혹은 폭 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수치 해석 및 실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필러 및 트렌치의 형상 변수에 따라서 각 부위에서 발생되는 텐사일 스트레인의 제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패턴된 리시버 기판을 PDMS라든지 기타 일러스트롬으로 만들 때 몰딩 공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몰딩이 되어 있는 몰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 되어 있는 일러스트롬 기판은 이렇게 이 엣지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코너가 라운딩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월이 이렇게 테이퍼진 이런 형태의 필라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타겟 물질을 트랜스퍼하기 전에 리시버 기판의 프리스트레인을 많이 가해줄수록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코너 부분이 점점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타겟 물질이 트랜스퍼 될 때 이 앵커 혹은 이 필라라고 하는 이 구조 부분의 코너 부분의 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리시버 기판의 프리스트레인이 릴리스 될 때 발생되는 이 타겟 물질 구조의 버클링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이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는 버클링이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초기에 트랜스퍼 될 때 위쪽으로 코너링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경우는 버클링 시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위로 버클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시버 기판의 초기 스트레인 값이 작으면 트랜스퍼가 된 나노와이어 어레이가 아래쪽으로 볼록한 구조로 형성이 되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은 아래쪽, 어떤 것들은 위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랜덤하게 버클링이 되고요. 초기 프리스트레인 값이 점점 증가하면서 모든 나노와이어들이 위쪽으로 볼록한 버클링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버클링 디플렉션의 크기는 리시버 기판에 가해준 초기 프리스트레인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초기 프리스트레인 값이 클수록 더 큰 디플렉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빔 시어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시버 기판에 가한 프리스트레인의 값과 빔의 버클링 디플렉션의 크기의 관계는 애널리티컬한 예측 그리고 수치적인 시뮬레이션 실험값이 잘 일치함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버클링의 형태도 이렇게 콘포컬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로 보았을 때 측정한 형상과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예측한 형상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쪽 두 개의 필라 사이에
필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앵커라고 볼 수 있죠. 양쪽에 있는 어떤 지지대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필러의 폭에 따라서 매우 다른 형태의 버클링 모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있는 필러의 폭이 클 경우에는 픽스드 엔드처럼 작용을 해서 모멘트 힘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볼록한 형태의 버클링 모드가 만들어지고요. 폭이 굉장히 좁은 경우는 핀 엔드처럼 모멘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일종의 회전이 되어 있는 형태의 버클링 모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자면 리시버 기판상의 마이크로 구조물의 초기 형상과 기판에 가있던 프리스트레인 값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필라의 형상에 따라서 버클링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모드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와이어 어레이를 다양한 마이크로 형상을 갖고 있는 리시버 기판에 전송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컨벡스 혹은 컨케이브하게 버클링된 3D 나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경우는 양쪽에 큰 앵커 사이에 여러 개의 좁은 필러를 이용해서 물결치는 형태의 버클링 구조도 만들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나노 트랜스퍼 공정을 사용하면 매우 로버스트하게 나노 패턴을 전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컬 라인이라든지 혹은 다이아고널 라인, 메쉬, 서펀타인 형태의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된 버클 나노 스트럭처를 대면적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기존의 서펀타인 일렉트로드보다 훨씬 큰 스트레쳐빌리티를 갖는 일렉트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된 소자에 텐사일 스트레인을 가하면요. 첫 번째로 플랫한 기판에 라인 패턴이 있는 상황 그리고 플랫한 기판에 서펀타인이 있는 상황 그리고 서펀타인 패턴이 이제 버클링 된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플랫한 PDMS 기판에 패턴된 서펀타인 일렉트로드라든지 혹은 버클링된 리니어 일렉트로드에 비해서 버클링 되면서 서펀타인이나 일렉트로드가 모두 함께 있는 그런 일렉트로드의 경우에는 스트레인이 가해졌을 때 훨씬 더 작은 저항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항 변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라인 패턴이 버클링 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스트레인이 걸리면은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플랫한 기판 위에 서펀타인이 있는 경우는 빠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항이 증가하지만 서펀타인 하면서 버클된 구조는 꽤 큰 스트레인에 의해서도 저항 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의 또 다른 한 가지 활용 분야로 스트레치블한 가스 센서를 본 연구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버클링된 PD 나노와이어가 기판에 바운드 되어 있는 PD 나노와이어보다 훨씬 더 큰 민감도를 갖고 그리고 외부에서 가한 스트레인의 센서 응답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목할 것은 이러한 팔라돈처럼 덕타일한 메탈이 아니라 브리틀한 세라믹 물질 중에 하나인 인디엄 옥사이드도 이산화질소가스를 잘 디텍션하고 그리고 30%의 텐사일 스트레인까지 가해 주더라도 센서의 응답 특성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나노 트랜스퍼 공정 및 미케니컬 버클링을 이용한 3차원 나노 구조를 활용하면 여러가지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 및
스트레쳐블 센서로 활용이 가능함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 트랜스퍼 공정과 리시버 기판의 프리스트레인을 활용하면 3D 버클링된 나노 스트럭처 외에도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마찰 전기 발전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물질 사이에 접촉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마찰 전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마찰 전기 발전기, 영어로는 트라이블 일렉트릭 나노 제너레이터, 탱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찰 전기는 표면의 습기에 의해서 매우 취약하여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습도가 증가할수록 출력 전압이 떨어지고 수분 액적이 기판에 분사되면 빨리 회복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표면에 마이크로 패턴, 나노 패턴 그리고 링클 구조를 제작함으로써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초발수 현상을 향상시켜서 습기에 강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큰 마찰전기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탱을 본 연구에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 패턴과 나노 패턴 혹은 링클과 나노 패턴 혹은 링클과 마이크로 패턴의 조합에 대한 연구는 발표된 사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구조를 모두 갖고 있는 표면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차례의 나노 트랜스퍼 공정을 통해서 PVA 몰드에 데포지션 되어 있는 타겟 머티리얼의 나노 패턴을 중간 기판, 인터미디엇 기판인 PVA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패턴된 일라스토머 기판에 프리스트레인을 가한 다음에 PVA에 올라가 있는 나노 패턴을 트랜스퍼합니다. 이후에 DI 워터를 이용해서 PVA 기판을 제거한 다음에 일라스토머 기판에 가해진 프리스트레인을 제거하면 마이크로 구조, 나노 구조, 그리고 링클 구조가 모두 결합된 하이어키컬 스트럭처, 즉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의 실제 전자현미경 이미지는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조에는 마이크로필라, 나노메쉬 패턴, 그리고 링클 구조가 모두 조합된 표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정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나노 구조로는 크로스오버 타입 형태의 나노 라인 패턴, 혹은 나노 닷, 나노 라인의 3중 패턴, 나노 라인, 나노 닷 형태의 3중 패턴 등 종류에 제한 없이 매우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클의 형상 역시 일라스토머에 가해준 프리스트레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패턴의 폭, 간격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필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등 종류에 제한 없이 매우 다양한 마이크로 구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마이크로 나노 스트럭처 및 링클 구조의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는 캐시 백스터 스테이트 표면을 구현해서 슈퍼하이드로포빅한, 즉 초발수 특성을 보여줍니다. 나노 패턴의 형상, 그리고 일라스토머에 걸어준 스트레인, 그리고 마이크로 패턴의 형상을 제어함으로써 최대 153도의 큰 컨택 앵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표면적을 이용해서 마찰 전기의 출력 특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효과적인 탱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탱 출력 전압뿐만 아니라 슈퍼하이드로포빅한 특성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도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마찰전기 자가발전 소자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고습 환경에서도 기침, 호흡,
소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자가발전 센싱 마스크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어키컬 스트럭처가 있는 전극의 경우에는 이 편평한 마찰 전기 전극에 비해서 출력 전압의 신호도 훨씬 크고 물을 스프레이 하더라도 슈퍼하이드로포빅한 특성으로 해서 빠르게 물을 제거해서 마찰 전기 출력 특성이 곧바로 복원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나노 트랜스퍼 공정과 미케니컬 스티뮬러스를 이용해서 버클링에 기반한 3D 나노 스트럭처와 마이크로 나노 스트럭처 그리고 링크 스트럭처가 결합된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3D 나노 패브리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스트레치블 일렉트로닉스, 스트레치블 센서, 슈퍼하이드로포빅 탱, 그리고 셀프 파워드 웨어러블 센서의 응용이 가능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층 구조를 활용한 3D 형상 제작을 위해서 나노스케일에서의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정렬 방법을 개발하고 기계적인 자극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자극을 이용해서 3D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마이크로 나노 로봇 혹은 3D 나노 일렉트로닉스 등 다양한 3차원 나노 소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